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젤라 울산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달 만에 돌아왔고요. 생각 브릿지 선생님의 오늘은 생각을 깨우는 질문 시간으로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소개하나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무대뽀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저는 모미입니다. 네. 아, 예전에 그걸로 출연하셨었죠. 간호사. 네네, 간호사. 네,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저 기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다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을 제가 마음대로 정했어요. 생각을 깨우는 질문. 네. 네, 생각을 깨우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깨우는 질문. 그럼 평소에 생각은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정답이죠. 네. 생각이 술에 쩔어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생각이 술에 쩔어 있는데 깨우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가 치과 치료 때문에 한 달째 알코올을 흡입을 못해서 지정신이 아닌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네. 금단 현상이. 그죠? 네네. 막 헛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커피에 알코올을 2방울 정도. 네, 저기 그 카페인과 알코올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카페인만 섭취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신 상황이네요. 네, 안 지금 맞네. 피골이 상접하잖아요. 네. 건강에 이상 증상은 없으신지. 아, 있어요. 손 떨리고 자꾸 혀도 마비가 오고. 그럼 몸을 먼저 깨우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를 방금 흡입을 했는데 아직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오늘 생각을 깨우는 질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안 깨져 있어서 질문을 생각을 깨우는 질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각을 깨우는 질문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일반적으로 깨운다는 얘기는 안 깨워져 있고 잔다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멍한 상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생각을 깨운다고 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왜 생각을 깨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내가 고정관념에 갇혀 깨다. 있을 때는 그걸 깬다라는 의미도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주만물처럼 크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내 나름대로 선을 정해놓으면 정말 한 평도 안 될 만큼 좁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운영하는 생각을 자유자재롭게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겠나 싶은데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난이도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생각이 아무 생각 없는데. 생각이 뭘까? 그럼 내가 정의를 내린다면 뭘까요? 생각이란 게 무엇일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정의 내리기. 나는 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생각이란 낱말의 정의야. 나는 왜 낱말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는 왜라는 의미 외에 이외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정의 내리는 생각이란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왜 우리 어학사전에 검색하면 낱말 치면 왜 뜻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생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각자는 각인, 인식, 약간 이런 쪽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생자는 어떤 의미로인지는 그러니까 내가 정의 내릴 때 각자 내 나름대로의 각인된 것들, 네, 인식한 것들이 모여진 거. 네. 네, 그것이다. 네, 또 어떠세요? 인식한 것들이 모여진 거. 저는 그냥 나의 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뇌이다. 역시 창의적이십니다. 그렇죠? 네네, 나의 뇌. 네, 좋습니다. 나의 뇌. 저는 나의 주관적 견해? 주관적. 네, 주관적 견해, 의견. 좋네요. 또 생은 선생님 이렇게 보면 먼저 앞에 이제 그러니까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 배운다는 개념이니까 그런 내가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각인된 거나 인식들을 모음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집합체. 그러니까 그런 집합체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나 인식한 것들의 집합체. 네네네. 그러면 그 생각들을 뭐 집합체, 나의 의견, 주관적인 것들 아니면 생각의 집합체인 것들을 깨운다. 어떻게 하면 깨워질까요? 평소에 해보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식된 집합체를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방법들로 네. 해본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마치 근육을 깨우는 거랑 비슷할까요? 생각이 근육일까요? 우리가 근육을 집안 청소할 때 쓰던 근육이 있는데 운동을 한다 하면 네. 그와 다른 근육을 쓰는 걸 몸을 이제 뭐 스트레칭한다, 뭐
뭔가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생각을 깨운다는 게 내가 일정한 방향으로 가던 걸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한번 뭔가 자극을 제시해주는 그런 걸까요? 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왜 노동하는 것과 운동은 다르다 하잖아요. 네. 노동은 보통 노동이라는 것은 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지 않는 근육들을 운동을 할까 하면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포즈를 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이 모여지면 그것이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어른들이 되시면 왜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꼰대의 기질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는 것들로 박혀져 있죠. 근데 이것들 안에서 나는 어떠한 것들이 인식이 되면 해석을 해내는단 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딱 틀 수 있는 것의 접점은 뭘까요? 내가 방향을 갑자기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걸 내 마음대로 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나는 늘 오늘도 인식되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경험들 이런 집약된 것들로 해석을 해내는데 갑자기 오늘 어떤 일 때문에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경험 때문에 새로운 경험.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분야로 간접 경험인데 간접 경험이 책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책이나 독서를 가지고 약간 방향을 틀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책이나 같아요. 독서. 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책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죠? 작가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뇌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 네. 새로운 연결을 해서 내가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뇌세포가 가다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도달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결만 된 것이 아니고 그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책들이 나에게 두드려주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 보는 거죠.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똑똑하는 질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늘 이쪽 방향으로 보고 가는 사람들인데 저와 남편이 성향이 되게 달라요. 저는 그냥 차에 딱 타는 순간 내릴 때까지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냥 내 관심사에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은 운전하면서 늘 좌우를 살펴요. 저기 뭐 생겼지? 원래 없었는데 이러면 그때 제가 한번 밖을 봐요. 저기 뭐 있었구나. 그때 제가 밖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저는 창밖 잘 안 봐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던진 질문 하나에 제 고개를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질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독서 모임도 다 하시니까 그렇죠? 책을 읽고 났을 때도 모임을 하는 이유가 각자의 다른 관점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기 위함의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각자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 그것에 질문을 던져봤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초반부에 조금 어려울 듯한 시작으로 열어봤습니다. 네. 생각이 깨지려고 하는 중이네요. 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20년 좀 안 되게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학교를 가면서 논문을 쓰는데 이건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거예요. 약간 병원은 실습과 임상에 위주로 간다면 학교는 이론적으로 가거든요. 생각의 방향이 완전 달라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걸 깨기가. 그래서 정말 죽다 살아났다요. 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방향이 이렇게 내가 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이 방향으로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걸 이번에 정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약간 이게 일맥상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사람은 생각이든 저는 몸과 마음이든 다 관성대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가던 길로 늘 가려고 하는. 근데 누가 내 몸이나 정신을 가던 길로 가게 두지 않고 가끔 다른 방향으로 나를 놓을 것인가. 이제 나를 놓으셨죠. 다른 방향으로 한번 놓았더니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맞아요, 시작한 저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약간 생각이 이제 길이 조금 잡힌 것 같긴 해요.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머리에 이제 길이 생긴 거죠. 그쪽 방향의 길이. 네. 그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복근 만들 때 윗몸 일으키기 저희는 뭐 10개도 못하는데 10개 어렵지만 10개 하면 20개 되고 20개 되면 30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작업들을 이제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이렇게 10개를 완수하고 20개를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 이제 부모가 해주면 제일 좋은 역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내 삶이 주도적인지를 모르는 부모님이 의외로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좀 약간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정말 주도적이란 삶이란 어떤 것일까? 각자가 갖고 있는 게 물론 다르겠지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녹음하기 전에 이제 잠깐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부모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아이들에게 자꾸 다른 것들을 자꾸 제공해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도적인 삶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명확한 답이 있을까요? 그냥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인식부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결론은 결정권을 내가 갖는 거. 그 결정권을 온전히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온전히 가지면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누군가를 슬쩍 얹잖아요. 네네네. 저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남편을 잘 얹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될 때 제가 슬 빠지려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내가 온전히 내 삶을 책임져 본 적이 없으면 그걸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해서 남편에게 되게 기울어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결혼하면서 제가 온전히 나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기울어진 거에서 제가 독립된 나라는 사람으로 쓰는 데까지 세월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한 10년 넘어 걸리더라고요. 빠르셨네요. 10년 넘어 걸리고 그리고 인식하는데 10년이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독립되는 데까지 또 세월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 20년 사니까 정말 좀 분리가 되어도 괜찮겠다 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남편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거기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협업해서 같이 삶을 동행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걸 지금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독립적인 내 삶을 살아본 사람은 그 사람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TV에서 유리거울에서 예쁜 모습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과 내가 그 옷을 입고 정말 누려본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내가 온전히 내 삶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책임까지 져본 사람은 이 아이들에게도 그 독립적인 삶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저는. 진정한 자주 독립이네요. 네. 자주 독립. 네, 자주 독립이죠. 네, 저는 그렇게 네, 표현하고 네, 싶은데 네, 네. 독립이라 하면 내가 내 몸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사는 게 독립이 아니라 정말 그럼요. 정신적인 자주 독립 그게 네, 중요한데 네. 그 따로 내보내서나 내보내지 않은 나의 마음과 그의 마음들이 합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정신이. 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은 내가 알아서 하고 어떤 면은 엄마 아빠의 관습이 들어가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혼란을 좀 주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저는.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게 그러니까 뇌가 그렇다며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에너지만이 아니라 제 나비 효과라는 영화 되게 좋아했는데 아시죠? 네. 과거로 돌아갔다 오면 코피 흘리는 거. 그만큼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아까 말씀하셨던 갑자기 제 닉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미. 예, 모미님이 지금 하셨던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힘듦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사람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주도적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주도적인 아닌 환경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주도적으로 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주도적으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에게 주도적이지 못한 삶,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걸 던져버리면 그 순간에 그 사람 또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걸 만나면 어느 방향이든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차단하고 싶죠. 그냥 모른 척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회피를 하죠. 네. 맞아요. 눈 감아버리죠. 네, 저 요즘 이제 그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블로그란 단어는 없었고 오디오 클립이란 단어가 없었는데 뇌에 막 주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사실 뭐 상태가 멍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어떤 게 있냐면 어차피 모든 걸 시작할 때 내가 아는 거 이외엔 다 낯선 거니까 일단 해보면 이 또한 익숙해지리라. 그리고 또 내 것이 되리라 하고 그냥 즐겁게 즐거우세요? 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즐거우세요? 눈빛은 막 떨리는데. 그냥 저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그 즐거운 스트레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즐거운 스트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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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도 네네.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그 평가는 남의 기준이지만 나는 조금만 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괜찮거든요. 이만하면 잘했어. 그래서 평가에 은은하지 않으면 일단 시작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내 맘대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도전을 할 때 원하는 결과, 근데 그 원하는 결과가 내 게 아니라 네. 타인 기준으로 원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네네네. 메커니즘 때문에 힘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공감이 잘했던 되네요. 사람들 것만 봤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내가 너무 허접하니까 하기 싫어지는데 그 사람과 나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방송 자주적이라서. 아주 나빠요. 방송 나쁘고 유튜브 나빠요. 너무 잘하는 사람을 많이 네. 보여주니까 너무 뭐든지 말 좌절하게 잘하고 만들잖아요. 글도 너무 잘 아주 안 쓰는 좋아요. 사람밖에 근데 없고. 사람들이 이제 준거 기준을 나로 잡는다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 용어가 사회 멋있네요. 속에서 준 거. 그렇죠. 이 사회 속에서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내가 그 안에 한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한테 스며들어 있는데 그 준거 기준이 내 건지 사회 건지 모르고 이제 명확해야 어떤 될것 것을 같아요.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내 준거 기준에 떨어지면 내가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기도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이들도 힘들 것 같긴 해요. 물론 어른보다는 좀 쉽겠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근데 아이들도 좀 클수록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글을 쓰기 힘들기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힘들다고 봐야죠. 네. 저는 글을 잘 쓴다는 개념은 차후라고 생각해요. 근데 글 안에 자기의 생각이 진솔하게 들어가는 게 1번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논술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면 부모님들이 글을 잘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거는 기법이잖아요. 그 학교가 원하는 글쓰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글을 내가 볼 때 뭐 이렇게 멋들어지게 잘 썼다기보다는 자기가 쓸만한 글들이 있을 때 이게 재밌어지거든요. 글감. 글감이 있을 때. 네, 글감이 있거나 이 글을 쓸 때 내가 글이 안 막히고 쓸만한 거리들이 있게 되면 그때 애들이 이렇게 쓸만한 글이 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글들이 모였을 때 정리는 나중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게 글 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도는 이거는 수정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저는 실제로 본인이 자가 수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1차적이고 2차적이고 3차적으로 다 본인에게 계속 수정을 시켜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맥락상 읽어보면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얘기할 때도 재밌고 글도 내가 진솔하게 내 안에서 해석이 돼서 쓸만한 거리가 있을 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2번 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번 수업을 해서 겉핥기를 했으면 한 번 더 수업을 해서 안에 속도 핥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쓸만한 거리가 좀 재밌어요. 실제로 애들하고 수업을 할 때 보면 저희 수업은 솔직히 재밌는 수업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재밌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재미가 되게 없어요. 근데 집중을 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하는 애들이 종종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계속 같이 잘 따라가며 이게 엮어져서 마무리가 되는 걸 본인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업이 재밌는데 하나를 딱 놓치게 되면 이제 흐름이 흩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내가 정리가 딱 되고 나면 쓸만한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글 쓸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면 글을 내가 쭉 쓰고 나면 그 다음 수정은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 글이나 말의 장벽을 넘어서길 원하는 거예요.
잘 보통 쓰는 글이 저학년도 지금 아니고. 블로그를 하나요, 애들이? 아니요, 저희는 4학년 이상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하나 문득 생겼는데 네. 이해를 해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쓰다 보면 이해가 되고 쓰다 보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조율해 나가세요? 저는 그래서 쓰는 거는 말은 정정이 쉬운데 글은 수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힘든 것들을 이렇게 강요하게 되니까 저는 일단은 말을 먼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을 한 것들을 흘리지 않고 정리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렇게 실판에 기록을 좀 해줘요. 서술 형태가 아니고 키워드 중심으로만. 그리고 절대 저는 수로 형태로 써주진 않거든요. 키워드 중심으로만 딱딱 맥락을 잡아주면 눈에 보이는 걸 알긴 알겠는데 수로는 내가 써야 되니까 이건 내 몫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할 만은 해지는 거죠.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정을 하는 게 저희가 가는 방법이고 방향이거든요. 어렵지 않은 듯한데 결론은 좀 어려운 형태. 좀 거기 중간을 좀 이렇게 잘 잡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블로그를 하라고 선생님께서 하시면 애들 다 하나요? 아니면 전 안 할래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아이도 있나요? 뭐 과제니까 수업 안에 과제에 아니요. 들어가 있어요? 네, 과제에 들어가 있어. 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써서 오면 점검을 하는데 저는 뭐 안 써왔다고 해서 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 안 쓰는 건 안 돼요. 어떤 방식이든 쓰긴 써야 되는. 네, 그쵸. 그러니까 숙제가 오늘 왔는데 안 해왔으면 다음에 해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안 했으면 다음에 요거 해와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저 딜레이가 돼도 무조건 다 써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 저만 나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한 분 더 계셨네요.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주변에 많아요? 네, 혼내지는 않아요. 혼내지는 않지만 그런데 돌아가서도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어머니께 연락 드리고 여기 앉혀요 그냥. 네, 저희 방이 노는 방이 2개나 있잖아요. 노트북과 아이를 안으로 보내죠. 아주 쾌적하게 에어컨 틀고 마실 거 줘가면서 잘 쓰고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대신 나오지 못하게. 네, 다 못 그렇죠. 쓰면. 네네네, 그렇죠. 네. 아주 예의를 봐. 먹을 것도 다 줘요. 다 주고 다 쓰고 나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탈구할 그러면- 때까지 가두는 거네요. 거의.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게 이렇게 가두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뭐 불쾌하거나 그렇진 않고 잘 하고 가요. 왜 먹을 아, 것도 있고. 생각하는 방이네요. 네. 그 방이. 그래서 그런 걸 완수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깨우거나 깨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글보다도 먼저 했던 생각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꼬리 질문을 계속 좀 던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안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이기 때문에 도착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은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벗어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서도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이렇게 꿰어지는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많아지면 또 우리 뇌의 생각들은 휘발성이라서 막 흔들면 어느 순간 사라지잖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진짜 그런 애 손을 들었는데 2명이 들어서 1명을 먼저 시켜요. 그러면 다른 1명이 하고 싶었는데 얘기한 후 내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른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본인도 분명히 하고 싶어서 손을 막 번쩍 들었는데 제가 2번째 시켜주면 그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음에 손 들 때 바로 걔를 먼저 시켜주죠. 날아가지 않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한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도록 기록을 조금 해주는 작업들만 하면 나머지는 부족해도 연결하는 작업들은 할 수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의 문장력이 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블로그나 이런 글을 쓸 때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화면 같은 경우는 약간 수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네.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키워드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살을 붙이는 형태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네네네.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이미 풀어놔서 했던 것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뼈만 잡아놓으면 살은 본인 몫인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조각가들이 그랬다며요. 나는 단순히 저 돌 안에 있는 그걸 꺼낼 뿐이다. 이런 걸 자꾸만 듣다 보니까 글을 쓸 때도 다 내 안에 있고 모차르트처럼 그냥 쫙 써줘야 될 거라는 그런 네. 이제 어릴 때 글쓰기를 배울 때 서론본론 결론을 배웠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써내려가는 거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건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걸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 저는 이제 글을 뭐 제 의견을 쓴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아동 상담을 하니까 심리 검사의 종합적 평가는 이론을 베이스로 저의 개인적인 그 임상의 경험을 가지고 이 아이를 평가를 내리는 건데 이 평가 한마디로 이 아이가 달라지니까 이거를 이제 서른 물론 결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각 데이터를 갖고 이 데이터의 개연성을 가지고 나의 주관적 평가를 써야 되는데 죽겠는 거예요. 하나 쓸 때마다. 근데 매주 아이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몇 개 이제 가지고 가면 그 주 토일요일을 끌안고 이제 자고 끌안고 일어나고 하는 거죠. 끌안고 밥 먹고.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 낼 것인가도 그렇지만 더 죽을 맛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개인적인 뭐 에세이나 그 일기를 쓴 적은 없지만 그때 훈련된 거는 이런 객관적인 느낌의 보고서 형식을 쓸 때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관적인 어떤 이 아이의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나의 이제 그 각각의 키워드들, 이 아이가 검사 결과 나와 있는 키워드들 그렇게 해서 쓰니까 그나마 본론부터 써내고 그다음에 서론을 조금 쓰고 결론을 종합적으로 얘는 이렇습니다 하고 안 그러면 책대로 앞에서부터 쭉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네. 다른 데 도착해 있죠. 그 방법을 찾다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요. 저도 진짜 가끔 생각해보면 너는 말을 하는데 왜 글을 못 쓰냐? 전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해보거든요. 관성 입을 떼는 건 우리 관성이었고 글을 쓰는 거는 관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왜 말은 이렇게 삐 하면 막 나오는데 왜 글이 안 나오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기 계신 저분께서 계속 압박의 문자가 오시거든요. 블로그를 쓰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질문하는 것도 아이들이 몇 살쯤 되면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너는 왜 블로그가 싫으냐? 생각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기계가 싫어요. 그 다음에 글 쓰는 게 싫고. 그럼 일단 기계는 영원히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접어두고.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생각을 깨셔야죠. 종이에 쓰세요. 질문을 그러면. 통해 생각을 깨야죠. 그쵸. 제가 질문을 했죠, 제가. 너는 왜 블로그를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글 쓰는데, 체계적으로 쓰는 게, 뭔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결론 내렸어요. 체계적으로 안 써도 돼, 막 써.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답을 내렸어요. 좋네요. 네. 질문을 하시니까 답이 그쵸. 바로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불편한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저한테 질문해보고, 나름대로 답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 저도 애들한테 블로그 쓰라면서 저 한 쓴 지 1년 돼가지고 되게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매일매일 제가 생각해서 해야 될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살도 찌고 모든 것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저의 1차적인 방해꾼은 저희 남편이었어요. 뭐 다른 걸 하는 건 아닌데 남편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일을 하기 싫어요. 집에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블로그도 좀 쓰고 책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 일을 하기 싫더라고요. 이게 세계 공통의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이제 주말 부부를 하기로 결정을. 분리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집을 나오시는군요. 그래서 집을 나옵니다. 네. 여자들만 같이. 여튼 그래서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그게 뭐 이거의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1차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요소는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왜 안 움직일까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좀 쉬고 있으면 저도 쉬고 옆에서 그냥 수다 떨고 쉬고 싶지. 같이 쉬고 싶으니까. 네, 제가 막 움직이고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질문하셨나요, 본인한테? 남편은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안 사랑해도 그런 옆에 건가요? 누가 쉬고 있으면 같이 쉬고 싶죠. 저도 그렇죠. 3개월 쓰면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병원 일하고 병원에서 밤새고 일하고 밤새고 집에 애들하고 나오셨대요? 다 했어요. 그래서 씻을 때만 이제 들어가고 한 2시간, 3시간 잘 때만 딱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면 집에 20시간을 집에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구를 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집에 작은 딸이 어버이날 그 문구를 써왔대요. 효도 카드. 엄마 제발 집에 좀 들어오세요. 아빠는 저녁에 보지만 엄마는 보지 못해서 슬퍼요. 아니 벤처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집에 맞아요. 아예 집을 버리실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성향상. 네.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공간을 좀 방금 풀려야 생각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 읽어야지 TV 그만 봐야지 하는데 엄마 놀고 있잖아. 얼마나 애들이 하기 싫겠어.
그 옆에서 뭐라도 해야 되네요. 그렇죠. 하다못해 뜨개질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자기 방에서 정말 공부를 하는 애는 정말 그는 정말 세계 1% 정도지 나머지는 그럴 수 없다에 동의하거든요. 공간을 좀 분리하는 거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화도 저는 공간을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그냥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희 남편하고 차 마시는 문화가 카페 가는 문화가 좀 없어지면서 대화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는 늘 주말마다 이렇게 둘이서 누가 남편과 카페를 얘기하려고요. 네, 평소에는 각자 살기 때문에. 왜죠? 네? 왜 그 문제 얘기해야 되죠? 꼭 얘기를 해야 되죠? 필요한 대화는 문자, 카톡으로.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그것도 다 카톡으로 하는데. 학원 메꿔매라. 자자자자. 우리 좋은 모험을 따라가도록 왜 이러세요, 하죠. 지금? 왜 이러십니까 진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 분리를 시켜서 주말에 이제 둘이 늘 저녁을 먹거나 카페를 가거나 이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전에는 안 친해요. 그때만 친해요. 그날만 친해요? 네, 그날만 친해요. 그전에 안 우리 그날은 친해요. 안 친한데. 어쨌든 상위 1%예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런 문화가 있어서 대화가 조금 막힘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집에서는 그렇게 깊게 대화는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공간을 좀 분리하는 건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좀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부부가 이제 그걸 좀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미더덕님이랑 지금 울산을 이렇게 열심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보면은 이때 대화를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수한 환경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그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미더덕님이랑 이게 출장으로 계속 다니면서 했던 게 일종의 이것도 습관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대화하는 환경이라는 거를 부지불식간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부상사가 생기냐면 잠을 못 자요. 번갈아 가면 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부상사가 생기더라고요. 체력을 키우셔야죠. 운동.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무대뽀님도 그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차에서 여행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장소를 정하는 것도 그 환경을 만들어서 이 상황에서는 대화를 하는 시간 하고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힌트가 됐어요. 네. 중요한 일이죠. 그런 어차피 식으로- 좁은 장소에서 그 있으면 말 말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눈을 바라보고 2시간을. 저는 운전을 하고 이제 뒤에서 두 아들이 계속 말을 하죠. 듣다 보면은 이제 약간 귀가 아파서 말 그만해라 이럴 때가 좀 있긴 있어요. 네. 건강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말이 많아요. 말 많은 아들. 네. 저희는 아들이 말이 제일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약간 습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공간을 들어가면 글을 쓰는 거야라는. 요즘 보면 그 카공족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블로그 거기가 안 공부 잘 써주시면 된다더라고요. 카페로. 아, 혹은 카페가 뭐- 안 되나? 저는 그냥 제가 늘 그 장소가 있어요. 그냥 그 일정한 행동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좁은 집에서.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딱 해요. 아, 내가 오늘은 마음 먹고 그냥 뭐 책을 하나 읽었으면 그냥 블로그 쓰자 하면 그냥 딱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앉기 싫죠. 그 자리만 놔두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앉기만 네. 하는데. 앉기만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 좋죠. 네, 공간을 좀 분리해놓은. 근데 정말 카페 가면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이 안 될 때 그냥 들고 가거든요. 가면 눈치가 보여서 하게 되더라고요. 옆에 너무 열심히 다 하니까. 하니까. 나는 노트북 들고 왔는데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어른인데. 그러면서 앉아서 막 하는 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위기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은 글도 쓰지만 뭔가를 할 때도 집중이 안 되면 저는 이렇게 제 말로는 이제 유배 보낸다는데 섬나라로 가자 이러고 이제 방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분리하면 금방 정리를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리해야 무언가가 될 때는 그냥 저는 그럼 들어가고 싶은 방이 있으면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안 들어가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또 이렇게 아이들과 얘기를 막 나누고 싶은 친구도 집중해서 딱 완성해서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도서관을 미국 쪽에 있는 학교에 나눴었는데 도서관이 층층이 굉장히 다르대요. 맨 아래층은 거의 난장판이래요. 도서관인데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일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하대요. 근데 사람마다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시끄러운 상태. 아, 그거 보셨어요? 킹이라는 영화? 더 킹?
저 조인성 나오는 조인성. 조인성이 그 검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 잘 놀던 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롤라장 있죠. 롤라장을 갔는데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영화 속의 한 설정이긴 했지만 사람마다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기는 책상에 앉아서 조용하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에 능력이 오른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굳이 꼭 그 특정 장소를 원하는 것 같은데 자기마다 그 성향에 따라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느꼈는데 스탠드 책상 요즘에 많거든요. 네, 서서 맞아요. 하는 거. 네, 맞아요. 서서 앉아서 하면 잠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가지고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저 그거 되게 효과 많이 봤어요. 서서 하면서. 학교 가도 뒤에 스탠드 책상 있어요. 음. 아이들이 졸리면 가서 서요. 책을 들고. 강연단 같이 그렇게 생겼나요? 책상이? 그냥 이 서서- 높이가 어. 높이가 서서 한 높이. 그럼 거기서 옆에 쓸 수 있고. 다 책상이에요. 그냥 그냥 책상인데 뚝뚝하고 높아요. 네, 높은 거죠. 그래서 그냥 서서. 그러니까 서 있으니까 잠도 덜 오고 맞아요. 집중이 잘 되고.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스탠드 책상이 뒤에 몇 개씩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졸리면 있구나. 책을 들고 나가요. 거기 딱 올려놓고 네 그렇게 수업을 괜찮은 해요. 것 같다. 이게 허리도 덜 아프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저도 좀 서서 해봐야 되겠네. 앉아 자꾸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도 잘 와, 되게. 그러니까 서야 돼. 잠은 안 와, 괜찮아. 늘 잠이 안 오기 때문에.